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강세장의 특징과 약세장의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약세장에서는 호재가 묻히죠. 강세장에서는 악재가 묻힙니다. 과연 지금 시장은 악재가 묻히는 시장일까 아니면 호재가 묻히는 시장일까? 자, 시장에서 뭐 TV만 틀고 또 뭐 경제 유튜브나 보면은 무조건 나왔던 단어가 며칠 전에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자,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더블 악재가 나온 시장에서 굉장히 좀 견조하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줄이는 거죠. 자, 테이퍼링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돈을 푸는 것을 국채 매입을 조금 약간 줄인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돈이 시장으로 가는 것을 좀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이 테이퍼링도 마찬가지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그 부분에 더블 악재가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게 상쇄가 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시장이 나름대로 견조한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시장에 묻어서 갈 수 있는 어떤 시가총액 상위 지수 관련주들은 사실 지금 크게 기대를 하기 좀 힘든 부분이고요. 중소형주들 중에서 좀 저평가되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물론 말은 쉽겠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 쪽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함께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3거래일 연속 1위를 점하고 있는 언택트 테마가 1위에 오늘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 자리 탈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요즘이고요. 코로나19 2위입니다. 인수참여 3위, SMR 어제는 좀 고개를 들어줬는데 오늘은 좀 조정받는 종목들 많았습니다. 4위에 위치해 있고요. OLED 업황 호조세가 기대되면서 주목받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터주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SM 등등 오늘 상승 탄력 얻어갔고요. 건설주 7위, 정책주와 엮이면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8위, 폐기물 처리 9위, 보톡스 오랜만에 10위에 랭크가 되면서 다양한 키워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종목들이 인기 검색 상위를 메웠을지 종목명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볼게요. 네, 카카오 오늘 3.5%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신풍제약은 4.6% 오르면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쌍방울 2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깊게 진하게 켜고 있습니다. 인수 참여 기대감 속에 오르다가 이 인수 참여가 좀 안 되게 되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요즘이고요. 두산중공업 어제 3%대 치솟았다가 오늘은 1%대 밀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덕산네오룩스 9.63% 상승했고요. 하이브 오늘도 올랐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5.19% 상승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브엠 4.57% 상승 탄력 연출했습니다. KG ETS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휴젤은 2.02% 내리면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매각설이 돌고 있는 요즘이죠. 네, 그러면 이 10종목들 중에 5종목을 꼽아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골라볼 종목은요. 네, 2위를 차지한 카카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는 또 항공 이동 서비스까지 발을 뻗으면서 이 카카오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나빠서가 아니라 잠깐 한번 좀 숨고르기를 들어갈 수 있는 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뭐 내일만 본다라고 하면 스탑 의견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뭐 카카오 네이버 즉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카카오가 시가총액 3위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출만 본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약간 앞서긴 합니다만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근데 그 거의 비슷비슷한 매출로 얼마만큼의 돈을 버느냐를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2배 이상을 좀 벌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도 뭐 몇 배, 2배, 3배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 시장에서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동종 업계에서 왜 이렇게 2배 이상의 돈을 벌고 있는 네이버가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더 많은 시가총액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일단 현재 뭐 카카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조금 후하게 쳐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항상 참고를 하는 게 숫자라는 것을 참고를 하죠. 재무제표에 있는 매출과 영업이 거기에는 성장성이라는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문어발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뭐 쉬운 예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 1억 5천만 원으로 사셨으면 지금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계실 거예요. 30분의 300분의 1로 빠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이유가 바로 문어발식의 어떤 사업 확장인데 카카오는 그것과는 상당히 좀 다르죠. 비교 불가능인데 하나의 플랫폼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경유하고 이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후한 어떤 좀 점수를 따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자, 일단 뭐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불이 붙은 카카오는 사실 지금 따라잡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 누구도 목표가를 제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나와 있는 목표가들은 여러 가지 뭐 근거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추세가 좋아서 얼마까지 간다. 예전에 2009년도에 기아차가 10배 오를 때 7,000원, 8,000원일 때 2만 원의 목표가였었거든요. 근데 2만 원 돌파하니까 4만 원으로 목표가 올려잡고 증권사에서 4만 원 돌파하니까 고평가다라고 했는데 7만 원, 8만 원까지 가버렸죠. 자, 카카오 목표가는 산정하기 힘들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잔치가 되는 거지 신규로 따라잡기에는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캐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빠서가 아니라 뭐 어제 같은 작은 음봉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스탑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가 나쁘다라고 스탑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신규 매수를 자제해달라, 내일 소폭의 조정은 나와줄 수 있는 높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차지한 신풍제약인데요. 미국에서 제약업체 MSD와 함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정부도 이 제약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오히려 피라맥스 임상 이상 결과 발표를 이달에 앞두고 있는 신풍제약이 오늘 호재를 입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를 투자를 할 때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뭐 IT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조선, 뭐 해운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시장의 투자자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공부로 그것을 투자 포인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는 사실 뭐 기업이 내는 어떤 뭐 기사성, 홍보 기사, 그 다음에 레포트 몇 줄, 뭐 몇 쌍이다, 아니면 무슨 약이 있다, 뭐 어느 정도의 뭐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 외에 시장에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가 모두 아는 거 외에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도 없고 사실 그걸 믿기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신풍제약을 한 것 같은데 신풍제약 지금 두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위쪽 고가에서 21만 원에서 지금 밀려서 8만 원이냐 아니면 바닥권에서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올라서 8배가 올라 있는 뭐 신풍제약이냐. 저는 99.9% 아니라 100%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풍제약 피라맥스의 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장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잔치로 끝납니다. 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뭐 백신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빠른 속도로 맞고 있고 확진자 수도 굉장히 좀 줄어들고 물론 변이라는 어떤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죄송한 얘기가 할 수 손실나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뭐 안 좋은 소리를 들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위쪽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위에서 밑에서 7배, 8배 올라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를 하면 안 되신다라고 저는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바이오를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삼류 투자법이고요. 오늘은 뭐 경고제라는 것이 뉴스의 어떤 중심이 됐기 때문에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 가격적으로 신풍 제약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신풍 제약이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아직도 큰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탑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구간을 지금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일천하로 끝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3위에 위치한 쌍방울인데요. 사실 이스타항공을 유력 인수할 업체로 점쳐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실패하면서 이 거래일 연속 급락하고 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TV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더라도 로스컵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목표 가격, 타겟 프라이스 얼마, 로스컵 가격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식을 잘하고 주식을 잘한다라는 건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거죠.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트레이딩은 논외로 하고 종목 자체를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로스컵 가격을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에다 선을 긋고 여기 밑으로 빠지면은 내가 손절을 해야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 손절매 가격은 내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매수를 했을 때 손절매 가격을 이탈했다는 것은 사실 추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싼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과연 팔 때는 언제 파느냐? 손절을 할 때도 있죠. 그건 언제냐? 내가 그 종목을 산 이유가 없어졌을 때. 자, 그럼 우리가 거기에 빗대서 쌍방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쌍방울을 지금 갖고 있고 수익 실현하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오늘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손실인 분도 계실 거예요. 쌍방울을 왜 샀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다른 거 없겠죠. 앞서서도 설명이 됐듯이 이스타항공이에요. 물론 성정건설사가 인수를 100% 확정 지은 것도 아니고 그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에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짤짜리를 할 때 홀짝을 할 때 홀인지 짝인지 모르고 베팅을 하잖아요. 자, 그거는 어차피 놀이일 뿐이지만 주식은 놀이가 아니거든요. 자, 불확실성에 베팅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어떤 이 쌍방울을 갖고 있을 이유는 시장에서 없어졌다라는 판단으로 스탑 의견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완전히 성정으로 인수자가 확정된 건 아니고 뭐 기회가 돌아올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5위를 차지한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OLED 관련주인 덕산 네오룩스가 주목받았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OLED 증익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증권사 평가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좋은데 일단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을 너무 썼죠. 스톱! 내일 일단 한 박자 죽고 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OLED 쪽에서 가장 큰 호재는 무엇이냐? 아이패드의 OLED 채택 확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뭐 소재는 영원하고 장비는 뭐 순간이다라는 얘기는 있긴 합니다만은 애플 쪽에서는 이제 OLED 아이패드 패널, LG 디스플레이랑 덕산 네오룩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이 가죠. 덕산은 삼성형이고 그럼 LG는 어디냐? P&H 테크죠. 일단 규모 면에서 큰 비교는 불가능하긴 합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LG향 쪽에서 가장 크게 소재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P&H 테크라는 기업입니다. 그 부분 여러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지금 LCD에서 OLED로 물론 아직도 LCD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등을 줬으니까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LCD에서 OLED로 넘어갈 때 공정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LCD에는 없고 OLED에는 있는 게 봉지 공정이라는 거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련주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덕산 네오룩스 좋게 보고 있고요. 수급도 좋고 거래도 좋고 차트 좋고 다 좋지만 오늘 힘을 좀 너무 많이 뺐다. 그래서 내일 위쪽에서 많이 밀리지 않는 좀 한번 쉬어가는 음봉 한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좋지만 내일 어떻게 보면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요. 제 예상대로 맞는다라고 하면 일단 좋지만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종목 자체는 상당히 좋자. 하지만 오늘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은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 프로비엠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2분기 호실적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오늘 첫 고네요. 자, 일단 에코프로비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2차 전지 쪽에서 물리려면 에코프로비엠에서 물려라라고 입버릇처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2차 전지 쪽 뭐 전기 자동차라고 해야 되겠죠. 과연 누가 과연 가장 갑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완성차,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가 가장 갑일까? 아니면 셀을 만드는 뭐 LG, SDI, SK 같은 기업들이 갑일까? 아니면 소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뭐 이런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갑일까? 아니면 저기 뭐 니켈, 뭐 코발트 이런 것들을 광산에서 캐내는 기업들이 갑일까? 사실 뭐 시장에선 지금 좀 많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2차 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싸지고 있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뭐 가장 큰 어떤 이익단이 높아질 수 있는 거는 소재라고 이미 시장에서 팩트 체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오늘도 LG화학은 특별한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SDI 이노베이션 전혀 움직이지가 않았죠. 자, 일단 뭐 에코프로 BM 뭐 왜 움직였는지 이유는 사실 뭐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수급이 빠지면은 떨어지죠. 아무리 안 좋은 기업도 수급이 붙으면 올라갑니다. 자, 차트로 잠깐 수급 한번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단위 기업들 이상 되는 기업들의 수급을 보면 이 빨간색 선의 기관과 빨간색 선의 외국인과 파란색 선의 기관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4조 원이 넘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수급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윗꼬리 약간 달려 있죠. 이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윗꼬리를 내일 나올 차익 실현 물량이 미리 오늘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일단 거래도 사실 뭐 그렇게 완전히 막 그 10배, 5배 이상 하는 엄청난 퍼포먼스의 거래도 아니었고, 전일 대비 한 2배 정도 되는 뭐 올라가기 딱 좋은 거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일단 뭐 러프하건 급등이건 개인적으로는 뭐 상승 마감 예상을 해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또 물량이 들어온 것과 윗꼬리를 봤을 때 내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연 것들만 다 스탑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고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베스트이고 왜 베스트 종목일까요? 일단 지금 휴재를 꼽았는데요. 네. 일단 그 마스크를 많이 벗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써야 되긴 합니다만 마스크를 벗으면 사실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립스틱을 만드는 원탁 기업이 조금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은데, 이 휴젤 같은 경우도 뭐 필러, 그다음에 보톡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불확실한 바이오테크보다는, 물론 휴젤도 바이오테크로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모멘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조정을 마무리 짓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젤도 포스트 코로나에 어떤 동참할 수 있는 뭐 재료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휴젤을 골랐고요. 자, 일단 목표가는 28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 가격은 2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나와줬고 실적이 받쳐주는 휴재를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의 고엔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